안녕하세요. 복잡한 이혼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해결사 박쌤입니다. 이혼은 쩐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정도로 재산 분할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치열하고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혼 이후에 자기의 삶의 질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디까지가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지 오늘 다양한 궁금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50대 50,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여도라는 것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내가 얼만큼 보탬이 되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먹여 살린 게 어디냐? 너는 한 거라고는 밥밖에 없는데 너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냐? 폭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활동을 한 것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요새 베이비시터 비용만 해도 300 이상인데 연 3,600을 번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혼인 기간 중 가사 및 양육활동을 한 것도 당연히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 생활이 10년이 넘었다, 무조건 50대 50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혼 기간이 길다면 당연히 기여도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50대 50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사업이 되게 잘 돼가지고 한 50억 재산을 형성한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50대 50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실무상에서는 다양한 조건을 종합해서 총 재산을 분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만약에 혼인 파탄의 경위가 아주 악의적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되는지 그것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 그리고 소극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재산은 집, 아파트, 예적금, 보험 등 땅 이렇게 포함될 것입니다. 소극재산은 소위 말하는 빚, 대출 채무나 개인적인 채무 관련된 것이겠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합친 것이 순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순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 분할을 진행할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이라는 것은 부부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혼인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혹은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었음에도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1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부부는 5년간 같이 살면서 재산 형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아파트가 5억이 된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온전한 특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아내는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결혼 전 남편은 부모님께 증여받았는데 이것은 명의만 내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부모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재산을 관리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겠지만 부부가 같이 재산세도 내고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겠지요.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금과 퇴직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고 하면 이 퇴직금을 미리 받고 빼돌리는 경우가 있으니 이럴 때는 가압류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 순간 금고가 비어있다. 이미 사라진 현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고가의 폐물이나 명품 가방, 이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냐? 투자의 목적인지 선물의 목적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샀던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되팔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배우자에게 주는 선물의 의미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 결혼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좀 짧았다고 한다면 폐물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할까요?
보통 법원에서는 KB 부동산 평균 가액을 그 시세로 결정합니다. 시세가 잘 나오지 않는 상가나 땅, 빌라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일치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로 정해지기도 하지만 서로 그 입장 차가 큰 경우에는 감정인을 통해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지도 가장 큰 기준이 되겠지요. 제3분할 부동산의 가액 평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것은 선고기일 직전의 변론기일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혼을 결심했을 때 5억이었던 아파트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는 8억이 되었다고 한다면 8억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혼 결심 시에는 내가 상대방의 자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은 은닉하거나 아니면 처분해 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그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이혼 전문 변호사 해결사 박쌤이었습니다.